좀 오늘은 단정하게. 복장만 단정하게 갖춘다고 단정해집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 단정하게 살았어요? 오늘은 아주 단정하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 왜 기자들 좀 부르고 하죠, 왜? 안 오셨나요? 야구라의 장신이 되고픈 단신 뉴스. 강케이가 2023년 7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KBS홀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고마워요. 결혼 상대자는 여자가 맞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야구라에 올라온 프란치스코 1세님의 제보를 통해 지난 토요일에 퀘스트에서 발렌시아가 헤어질 것 같은 여성 선수가 보러 가는 것 같은데 본인 맞으신가요? 라는 글에 등장한 여성분이 맞습니다. 45살의 나이로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라장이 분들에게 일일이 청첩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야구라를 보시고 이 청첩장을 보신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무료로 식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다 오세요! 그 많은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1세님 꼭 오세요! 아니, 예약을 150명밖에 안 아니야. 했는데 뭘 자꾸 다 와서 밥을 아직 먹어. 예약 안 해놨어요. 그냥 무한대로 할 건데 근데 뭐 KBS 우리 다른 거 모르겠지만 밥도 맛있다고 하고 넓기도 하니까 네. 극적으로 지금 타결이 됐습니다. 결혼이 딱 그래가지고 결혼이 결혼이 타게 되는데 아. 야 근데 장사는 보셨잖아요. 아, 재유 씨가 말씀이 굉장히 없으세요. 아, 이야기가 네. 없고 저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굉장히 좀 마르셨는데 네. 저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고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아주 네. 잘 케어해 주시는 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스타일, 정말 말 많이 안 하는 스타일. 굉장히 조용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주 뭐 훌륭한 분입니다. 저한테 과분한 분입니다. 알아요. 네. 그거 여기서 강조 안 해도 돼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KBO는 5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KBO 유소년 야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가 18, 19, 20, 26년째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한 아이에게 조금 많은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네.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여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네. 그 KBO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은퇴선수협회도 맞아요. 그런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잘 자라서 지금 프로에 그렇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훌륭한 또 장학 사업인 것 같네요. 네. 야구라 채널이 또다시 메뚜기 채널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강케의 지인 사무실에서 여기에요. 콘텐츠를 녹화했었는데요. 이 영등포 사무실이 멀리 다른 동네로 이전함으로써 이제 다시 영상을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 고민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지금 집 없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아,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금 6월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 얼마 안 있으면 이사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희 짐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참에 야구는 없애자. 그냥. 저희 GPD 혹시 뭐 있나요? 이렇게 대책이 있나요? 난 우리 찍어도 돼, 사실. 아, 진짜? 우리 3층에 뭐 있지? 3층에 그 뭐라 그러나 컨퍼런스 룸 같은 거 있지? 그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배터리가 연결이 될지 모르겠다. 어. 그거만 된다고 한다면 야외예요? 야외지. 3층. 지난주 장나가 야구와 야구라의 찐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두 명의 지인을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야구라의 최고 조회수를 만든 석순민. 그 홍파 형이 네, 원바운드를 던졌어요. 맞아요. 원바운드를 던졌는데 아 형님 그 모양 빠지 그 원바운드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원래 포심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투심이 잡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바운드 잡았죠. 아나 또한 석준민 형님께서는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가게 되면 다시 한번 토그라에 출연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려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맞아요.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한 또 한 분의 지인을 만났는데요. LG 트윈스 노란머리 골수 팬으로 알려진 성원 형을 만났는데요. 지난해 LG의 100만 원 4경기를 야, 넌 한 번 보고 무슨 형이냐? 진짜. 야, 근데 입담 되게 좋으시더라. 아, 말씀 잘하십니다. 와. 네, 목소리도 약간 저음에다가 맞아요. 그 바리톤 같은 약간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좋은 방송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토그라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술을 좀 조금만 드세요. 이 강케 결혼 소식은 야구라가 독점이자 첫 방송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뭐 여기서 독점이에요? 방송 사람들 다 알더만. 야구로 말한다 죽어라.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핫한 이슈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LG 트윈스 그리고 SS 랜더스의 1위 대첩.
네. 지난주에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결국은 LG 트윈스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 자리를 좀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2승 1패를 이제 기록을 했죠. 네. 두 팀의 성적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26승 1무 14패. 그러니까 동률 상황에서 이제 주중 3연전을 가졌는데, 네. 자, 첫 경기에는 LG가 이겼죠. 임창규 선수가 이제 승리 투수가 됐고요. 9대1로. 그렇죠. 이제 김민성 선수의 이제 그랜드 슬램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승리를 또 거뒀고,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수요일 경기는 랜더스가 5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엘리아스 선수의 이제 데뷔전이었거든요. 승리. 5이닝 3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데뷔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박성환 선수의 1회 이제 그랜드 슬램이 나오면서 랜더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고. 결국 이제 말로 없는 터졌었고. 네. 사실 목요일에도 이제 8대3 LG가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켈리 선수가 이제 승리 투수가 됐고, 네. 오지환 선수의 결승타, 박동원 선수의 이제 2개의 홈런이 나오면서 야. 8대3 승리를 거두면서 LG가 첫 만남에서도 4월 25일부터 7일까지 네. LG가 이제 2승 1패를 거뒀거든요. 3연전에서. 근데 이번 또 다시 만난 3연전에서도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위닝 시리즈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에서 펼쳐졌는데 LG 트윈스가 원정을 가가지고 거기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네. 지금 일요일 현재 시점에서는 2위 랜더스와 반경기 차 앞서고 있더라고요. 반경기 차죠. 야, 근데 LG 트윈스가 이번 시리즈 이 두 팀 간의 1위 대첩에서 봤을 때는 3연전 내내 이제 홈런이 되게 이슈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랜더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네. 홈런 팩트, 그다음에 홈런 팩터, 그다음에 파크 팩터로 봤을 때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장이라. 그렇죠. 그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런포가 조금 주춤을 하지만 네.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린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3연전에 박성환 선수의 또 말로 홈런이 있었고,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 네네. 시즌에.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팀 타율이 지금 2할 9푼 1리거든요, LG 트윈스가. 2위하고 차이가 거의 2푼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오. 그러니까 1위가 LG 트윈스 2할 9푼 1리고 2위가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2할 6푼 6, 7푼이에요. 네네.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네.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팀 타율로 봤을 때 LG 트윈스는 진짜 10개 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말 다이나마이트 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홈런이 좀 적었는데 박동호 선수를 중심으로 최근 뭐 오스틴 선수도 홈런을 때려내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 3연전은 홈런으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된 네. 3연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동원 선수가 이 시리즈 때 11호 12홈런을 터뜨렸고 네. 지금까지 13개 홈런으로 지금 홈런 부분 단독 1위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경기도 홈런을 때렸죠.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두 자릿수 홈런이고. 그렇죠. 야. 네, 13개. 네. 그러니까 박동호 선수가 가장 많이 때렸던 게 22개인가 24개인가? 네, 재작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2개네요. 2021년에. 재작년에 2021 시즌에. 맞네요. 22개가 가장 많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페이스가 박동원 선수가 그 11호, 12호 때렸을 때가 네. 37개, 38개 페이스였거든요. 아. 그런데 어제 경기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 때려내면서 페이스가 이제 40홈런 페이스로 아마 진입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글쎄 40홈런까지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홈런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40개까지도 뭐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한 시즌에 가장 많이 때려냈던 홈런이 22개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때려낸다고 하면 박동원 선수의 이 FA 영입은 정말 LG 트윈스가 만약에 진짜 올해 우승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진짜 활용점점을 찍는 그런 영입이라고 이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석원이 형 엄청 좋아하시겠네. 김석원 형님. 왜요? LG 트윈스 완전 광팬이시.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지금 뭐 단독 1위니까. 네. 그런데 잠시를 홈으로 쓰는 팀, 그러니까 LG와 두산 선수 중에 홈런왕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우주 있었잖아요. 예전에 두산의 김상호 선수라고. 김상호 있었죠. 예, 안경 쓰시고. 아, 네네네. 분위기였던 모비 베어스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다음에 우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의 김재환 선수도 있었고. LG 트윈스에도 있었나요? 네. LG 트윈스 선수 가운데 홈런왕이 나온 적은 없는 거로 제 알고 기억에도 있습니다. 없거든요. 네. 야.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대로 홈런왕이 된다면 박동원 선수는 또 이 포수 홈런왕 계보를 또 이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네요. 포수 홈런왕이 예전에 이제 이만수 선배님이 네. 3차례 차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유니콘스에서 활약하던 SK 네. 박경환 선수가 이제 홈런왕을 그렇죠. 차지해서 40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포수 홈런왕에 지금 도전을 하는데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포수라는 또 포지션도 있고 한여름에 또 접어들면 체력적인 저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영규혁 감독이 잘 조절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홈런 페이스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또 안 나오게 되면 한참 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페이스가 꾸준하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일단은 박동원 선수의 홈런포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번외로 장선한테 요거 지금 LG, SSG, 롯데가
반경기 한 경기 차이로 지금 순위 싸움 1, 2부터 3위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요 순위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앞으로도 요거 일단은 예. 1, 2, 3위하고 4위권하고 지금 차이가 한 4경기 이상 벌어졌거든요. 5경기. 네, 그러니까 4경기 이상 어. 벌어졌기 때문에요. 이 세 팀이 지금 반경기 차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네. 계속 치열하게 지금 1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밌겠다. 아마 당분간 4위권이 이 선두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은 사실상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기 차이가 조금 더 저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야, 재밌게 아무튼 전개되고 있네요. 재밌죠. 지금 이 만약에 두 팀이 선두권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약간 맥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세 팀이다 보니까 맞아요. 세 팀이다 보니까 요 세 팀이 매치업에서 딱 걸렸을 때 네. 지금 KBO 흥행이 자꾸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LG하고 롯데가 이제 주중에 만납니다. 와, 대박이네. 야. 재밌는 또 매치업이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건 이번 주죠. 그렇죠. 이번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수목에 아마 LG하고 롯데가 잠실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위 다툼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홈런 쇼쇼쇼. 홈런 샤샤쇼. 옛날 어떤 프로그램 이름 같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샤샤쇼. 장원준 130승 기록. 참 어렵게 달성을 했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네. 4년간 장원준 선수가 승이 없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2018년도 3승에 이제 9.91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가 롯데 시절부터 허리가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FA로 이제 두산에 영입이 됐고 4년에 이제 84억. 그 당시에 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롯데가 88억을 제시를 했는데 맞아요. 그걸 뿌리치고 두산과 84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적 후에는 뭐 3년간 좋은 성적을 또 내줬죠. 맞습니다. 두산이 또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 또 몫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부상이 조금 빨리 찾아오다 보니까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구속저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퓨처스에 있으면서 이제 무릎까지 이제 통증이 좀 생기면서 무릎 수술까지 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야 장원준 선수가 이제 강민호 선수하고 이제 동기입니다. 85년생. 맞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맞습니다. 이제 39살이거든요. 네. 진작부터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냐, 이제 은퇴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원준 선수가 정말 연봉이 10몇 억 받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다 깎였잖아.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까지 네. 깎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수가 어깨나 팔꿈치가 아니라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만두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몸 전체가 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무릎도 좋아야 되고 허리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지.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부상은 사실상 어깨하고 팔꿈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 허리하고 무릎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좋아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쌩쌩하니까 네. 뭔가 이제 자기가 마운드에서 공을 더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에는 130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 이 130승이 KBO 역대 11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129승과 130승의 좀 차이는 좀 확실히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고 네. 지금 현역 그 다승을 보면 양현종 선수가 지금 1위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2위, 그리고 3위가 이제 장원준 선수고 아, 그러네. 4위가 차우찬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현역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100승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투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완 빅4거든요. 네. 요 제가 이제 언급한 4명이. 뭐그 중간에 뭐 유현진 선수도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가 정말 이 어떤 그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묵묵하게 진짜 퓨처스에서 몸을 만들면서 이렇게 1군 등판 기회를 탁 잡았는데 사실 뭐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4실점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사실 저 5이닝 소화했죠. 네, 오히려 지금 또 엔트리 말소가 된 상태거든요. 맞아요. 아마 일단은 승리 투수가 됐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할 거란 다음 말이에요. 경기에 대해서. 그 다음 경기도 이제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승엽 감독, 기회를 준 이승엽 감독도 굉장히 장원준 선수한테는 고마울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게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뭐 부진했던 시즌을 합치면 거의 5년간 재활약을 펼친 적이 없거든요. 네, 장원준 선수가. 승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제 야구 그만두고 이제 다른 어떤 길을 뭐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야구에 대한 고집이 엄청난 것 같아요.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지 않는데도 묵묵히 퓨처스에서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장원준 선수의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불굴의 장원준, 대단한 이승엽 감독. 장원준 선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있었던 핫 이슈 양현종
162승. 야, 이게 잠깐만 162승이 딱 기록하면서 이제 역대 2위 되는 거잖아요. KBO 리그의 역사의 한 페이지 16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이제 타율을 만든다고 한다면 48승이 필요한 거고요. 아, 그러네. 신기록은 49승이 필요합니다. 9승이 필요하네. 네, 근데 양윤종 선수가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돌아와서 FA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4년 계약을 했는데 2년째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2년이 더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승씩만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까지 치면 한 2, 3승? 34, 5승 정도로 이제 올린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그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네. 최소한 2년에서 3년 계약을 더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더 해야 되네. 그런데 양근종 선수가 지금 36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면 36, 37, 38세까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39, 40, 41세까지는 양근종 되네.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선발 투수로서 경쟁력을 보여줘야지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근종 선수의 기대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한 15승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1년, 2년 지나면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됩니다. 아,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구속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좀 올해도 희한한 게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올해 구속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142kg가 나오질 않아요. 네. 141.57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1회에 147kg 던졌고 강판대는 7회에도 147kg가 나왔어요. 야, 그거 굉장히 공적인 얘기네.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WBC 이제 참가를 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네. 네, 구속도 좀 많이 안 올라오고. 근데 이제 공을 좀 이제 던지다 보니까 이제 제 컨디션을 조금씩 찾는 것 같아요. 한 8경기, 이제 9경기, 10경기 정도 던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온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양윤종 선수가 지금 3승째를 거뒀거든요. 네. 예, 이렇게 사실 페이스로 보고 이제 평균 자책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뭐 충분히 뭐 10승 이상도, 키로 갈 수 있는 지금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40세 이상까지 과연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네. 그럴 거예요. 그 40 넘어서 던진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뭐 임창용 선수도 많이 던지고 네, 있었죠. 지금 오승환 선수 던지고 있고 그렇죠. 송진우 선수도 40 넘어서까지 던졌었고.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몸 관리를 해야지 이 정도 급의 선수가 돼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구속 저하라는 게 올 텐데. 올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근종 선수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뭐 36살이라고 한다면,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까지 선발 투수로 계속 꾸준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닝을 보면 이닝? 8년 연속 170이닝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간 거를 제외하면 8시즌 연속 지금 2자릿수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네. 근데 양현종 선수가 구속이 잘 나올 때도 있었고 구속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 시즌 치르다 보면. 근데 그런 그 좋았을 때와 좋지 않았을 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참 좋은 투수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야. 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이제는 이제 마운드에서 이제 빠른 공이 아니더라도 타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먹더라도 구속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현종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전성기의 어떤 그 기량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애가 셋인가 그래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뭐 애가 많으면 그 야구하는데 농구하는 데 있어서 뭐 지장이 된다는 이야기세요? 집에 가면 애도 봐야지. 나가서 경기도 뛰어야 되지. 최고의 체력이다. 이렇게 좀 아니 그렇게 평가했어요. 따지면 뭐 저기 회사 다니는 회사분들도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서 회사 일하고 아, 그 대단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애 보고 와이프 도와주고 네. 뭐 이게 왜냐면 일상 아닙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고 완전 이제 육아를 생각한다면 네.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두려운데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새 생명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꼴이 한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나.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좀 무섭기도 하겠네요. 무섭다고요? 아 저는 좀 무섭긴 하겠네요. 너 닮은 남자애가 3명 있으면 무섭지.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별로 안 닮았어요. 아, 그래요? 외모상으로. 맞아, 안 닮았어. 엄마는 좀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 네. 진짜 천만다행이지 뭐. 자 그래서 너는 어떤 자신감 있잖아. 이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안주평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계란은 반숙, 양현종은 완숙으로 할게요. 진짜 완숙미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저도 양현종 공감- 선수가 빠른 공을 던졌지만 중간중간에 공감합니다. 134, 136kg짜리
그러니까 이게 슥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사실 던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양현종이 진짜 이제가 아니죠. 뭐 진짜 대투수였죠. 맞아, 맞아. 야, 계란은 반숙, 양현종은 완숙. 맞습니다. 이렇게 아, 완숙미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주나 기의 따위가 네. 완전히 능숙해진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래요. 완숙미라는 이야기가. 저는 완숙미가 아마 방송한 내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너는 아직 그치 내가 봤을 때 너는 저는 항상 반숙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숙미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 있었던 3가지 이슈까지 정리해봤고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강케의 결혼 발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집입니까? 특집이었습니다. 야구를 보낸다. 죽어라!